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먼저 대결의 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개인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내일자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의사항도 확인해 볼게요. 목표가 도달 전에 매도가 가능한데요. 종가 또는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또 제한 없이 손절가, 목표가 수정도 가능하니까요. 더욱더 즐겁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5월 포트 정리를 해볼게요. 1위 조기준 매니저 33.18%로 막판 힘을 보여줬죠. 1위로 마무리가 됐고요. 2위의 김응태 매니저 25.77%로 아쉽지만 은메달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 16.59% 보여주면서 상위권에 계속해서 얼굴을 올린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 순위도 확인해 볼게요. 네, 김병진 매니저 효성중공업 무려 40.32%로 효자 종목이었죠. 1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위의 백인현 매니저 선진뷰티사이언스 24% 수익률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위의 조기준 매니저 에이블CNC가 차지를 했는데요. 사실 조범수 매니저의 대한해운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너무 아쉬웠죠. 이제 6월 화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월 포트 이제는 정말 보내주도록 하고요. 6월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수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본격적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여러분들 계좌 안녕하신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월달 첫 번째 종목을 편입했던 월수팀, 과연 종목들 잘 가고 있을지, 잘 가지 않는다면 어떤 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봐야 될지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일현 매니저님 리노공업을 편입했는데요.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리노공업 편입하고 제가 주가 움직임은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노공업 편입 이유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포켓 시장에서는 포그핀 타입의 테스트 포켓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R&D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리노공업은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40%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노공업 60일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리노공업 지금 60일선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좋다라는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 방금 우리 톡방에다가 5월 생각하면 끔찍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6월달 지금 종목 아직 괜찮죠? 이거 진짜 잘못하면 이것도 7월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5월 얘기만 하면 너무 아찔해가지고 네.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한일 사료 들어갔는데요. 별 다른 이슈 없습니다. 사료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절적인 이슈, 지금 아직은 단기적인 변동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흐름 없이 일단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가면 어떡하냐, 또 이번에 한 달 또 밀리면 어떡하냐라는 말씀 전해드린 거는 사료주들을 제가 가장 먼저 편입을 한 거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겠죠.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장마철 특히나 6월 말일 내지는 7월 달 이 사이에서 장마철 들어가면서 이런 변동성 뉴스까지 노리면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트 무너지는 모습 없고 일부 좀 눌린다고 해도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큰 변함 없이 좀 홀딩한다. 만약 이게 손절가를 좀 이제 만약에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박스권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만약 손절가 좀 이탈해도 다시 단기 반등 올라갈 가능성까지 보면서 좀 끌고 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관련 모멘텀이 묶여있는 한일사료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이죠. 가온전선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온전선은 오늘 이제 주가에 약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이 좀 주춤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요. 잘 보시면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국내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다라는 짓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보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운데서 오히려 지금 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6월 달 계속해서 상승을 가져다줄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동국산업 시가총액은 3,851억인데 철강이랑 신재생에너지 건설 쪽에 이제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냉형 강판 이쪽이 이제 한 5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칼라 인쇄 강판이 한 36%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냉형 간판이 대부분 전방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의 냉형 강판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1분기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원통형 배터리의 원재료인 니켈 도금 강판을 올해 9월 달부터 양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니켈 도금 강판 시장은 TCC 스틸이 우리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동국산업이 이제 밸류 체인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처음에는 이제 연산 8만 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겠지만 고객사가 더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한다라면 13만 톤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TCC 스틸 같은 한 기업에 치중을 한다라기보다는 밸류 체인을 이렇게 듀얼로 다각화하게 될 경우에는 니켈 도금 강판 가격도 다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이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부터 니켈 도금 강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 뭐 일부 언론에서는 니켈 도금 강판 때문에 2026년도에는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한 1조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PPT 다음 자료도 한번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PPT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원통형 배터리랑 각형이랑 파우치형 배터리의 시장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부터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파우치랑 원통형 배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가격이 저렴한 원통형 배터리의 가격 상승률, 점유율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통형 배터리 사용하는 빈도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니켈 도금 강판 수요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동국산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면서도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1,500원까지 한번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뚜렷한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가장 핫하게 부각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동국산업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1선 오늘 잠깐 돌파했다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간다라고 봤을 때는 8,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하고 충분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6,500원 정도로 짧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동국산업이었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매니저님께서 2025년부터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글로벌 원통형 배터리 주요 업체들이 북미 그리고 유럽 쪽으로 좀 강도를 세게 넓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켈 도금 강판이 수요량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그게 2025년부터 매출이 잡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경우에는 뭐 일단 양산 콜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고객사 콜 테스트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진행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2025년부터 온기로 이제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늘어나면서 네. 드라마틱한 매출 상승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국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하고도 어떻게 조금 그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 시장은 TCC 스틸이 니켈 도금 강판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을 얼만큼 점유율을 잠식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데 네. 뭐 빠르게 이제 잠식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잠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TCC 스틸이랑 동국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동국산업인 이유가 어떤 연유입니까? TCC 스틸은 이미 이제 과거에 원통형 배터리 니켈 도금 강판 관련해 가지고 프리미엄을 한번 받았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네.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HPSP 예를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HPSP가 ST랑 최근에 독점 구조 이슈 때문에 막 분쟁이 있었는데 ST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HPSP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도전하는 입장에서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TCC 스틸이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도전자 입장인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 글로벌 경쟁 강도가 좀 낮으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의 또 다른 퓨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님의 종목 들어볼 텐데요. 오늘 조범수 매니저가 가지고 온 종목 댓글창에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죠? 댓글에서 제가 뭔 종목을 나올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이 종목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 못 봤는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 못 봤습니다, 오늘. 저는 봤습니다. 한 4개 봤어요. 우리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요, 혹시? 제가 특별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투입할 종목은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기대감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연관성 높은 종목 가지고 왔고요. 네. K스택이라는 종목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뭐 Y자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YC도 올라가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Y 이제 관련 그룹주들 그리고 KC텍 그리고 원익그룹주들 삼성전자향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KC텍 같은 경우는 CMP라고 해서 이제 미세 평탄화 구조를 만드는 장비 업체인데 KC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도 잘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CMP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화 공정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전공정 섹터입니다. 최근에 후공정들이 PER이 80 이상 넘어가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CMP 쪽에서는 KC텍이 거의 독과점처럼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중에서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도 그리고 HBM에도 CMP 공정은 상당히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상당히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운드리 이벤트도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삼성전자가 좋은 뉴스를 가져올 때마다 항상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K스택을 일단 소개시켜 드리고요. K스택 차트 한번 보실게요. K스택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실적을 딱 확인하면서 반등 시도를 만들어가는 구간입니다. 단기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 지금 돌파하는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난 고점 내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특히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K스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최근에 5월 말일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 기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인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측면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온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물론 오늘 중에 삼성전자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보지만 삼성전자는 많이들 안 사시는 이유가 등락률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기 때문에 그쵸. 삼성전자와 연계성이 좀 높고 삼성전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K시텍으로 한번 오늘 편입해 보겠습니다. K시텍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46,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를 3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KC텍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이 CMP 기술, 미세화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HBM하고도 연관이 좀 크게 있는 겁니까? 이게 평탄화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웨이퍼를 어느 정도 울퉁불퉁한 이제 마무리면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건데. 이 CMP 공정이 웬만한 이제 미세화 공정이 공정 미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기술이 더 어려워지고 공정이 더 첨단화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첨단화 공정에서 이 평탄화 CMP 기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사포질 하는 건가요? 뭐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뭐 빠를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HBM은 TC 본다면 한미반도체라고 이야기하면은 CMP 쪽에서는 K시텍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이번에 정부에서 또 발표가 나왔어요. R&D 관련해서 세제 제공 혜택을 또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 R&D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긴 합니다.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번에 소부장 쪽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K시텍 수급도 상당히 좋고 차트 형태도 다시 반등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망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K시텍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상장할 때 당시 이제 삼성전자가 제3자로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연관주로 불리기도 하고 삼성전자에 실제로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네. 완전 완벽하게 삼성전자랑 이제 들어가 있는 YC 같은 경우 아예 삼성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완벽하게 1대1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평가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삼성전자 관련주나 SK하이닉스 관련주 뭐 굳이 이제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사일 공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K시텍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3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조범수 매니저의 뷰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찾아가셔서 많은 질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또 종목으로 1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날아갈 겁니다. 오늘 날아갈 겁니다. 윙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종목은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날아갈 수 있는, 제가 치킨윙보다 좀 더 좋아하는 테크윙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HBM 관련된 종목이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가 그냥 예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입니다. 지수를 전혀 뭐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게 HBM 관련돼서 반드시 또 필요한 장비이기도 하고요. 지금 HBM에서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이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라는 이 장비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건데요. 이게 지금 TSMC 때문에 이 장비들이 큐브 프로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6월 이후부터는 월 30대 규모의 큐브 프로버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요. 왜 중요해지냐면 이게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GPU랑 HBM을 같이 2.5D 패키징으로 같이 패키징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H100 칩 같은 경우 GPU는 6천만 원이 막 넘는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HBM도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량품이 생기거나 잘못 패키징을 해버리면 이걸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테스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엄청난 비용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된 큐브 프로버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테크윙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아예 따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날아다니고 있다. 테크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 3사 향으로 모두 다 납품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제 납품이 이제 본격화되고 6월 이후부터 30대 이상의 또 장비가 생산 능력이 보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납품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시가총액은 작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날아다닐 수 있는 기업을 좀 이 종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초가로 편입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4만 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 날개를 달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크윙을 가지고 왔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큐브 프로버,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웨이퍼 레벨 테스트를 좀 해주는 건가요? 레벨 테스트는 아니고요. 메모리를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해 주는 게 메모리 테스트인데 기존에는 이제 메모리 테스터 메모리 테스터 이거랑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랑 그 어드반 테스트의 테스터를 같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TSMC가 이걸 GPU랑 HBM을 같이 패키징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불량품이 나버리면 이걸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다 개선한 장비가 큐브 프로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BM이 막 뭐 6천만 원이 넘는다, 4천만 원이 넘는다 하잖아요. 네. HBM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GPU랑 HBM을 같이 패키징하는 이 분량을 좀 잡아내기 위한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6월부터는 월 30대 이상의 또 이런 생산 능력이 보유가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본격화
극복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달 전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날개 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테크윙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김병진 매니저가 또 치킨 윙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윙에다가 맥주 마시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맥주 드시지 마시고 저희가 화장품 준비되어 있잖아요. 6월 달 내에 우리 백인현 매니저가 VT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좋게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6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뭐였죠? 백인현 매니저님? 리드샷. 리드샷 6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백인현 매니저는 동국산업 목표가 8,000원에 손절가 6,500원으로 편입을 했고요. 조범수 매니저는 KC텍 목표가 46,000원에 손절가 3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진 매니저 테크윙을 편입했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각각 종목들 5월달, 6월달 어떻게 올라가는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특별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